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전부 땅 이야기입니다. 땅, 부동산 투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LH공사의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까지 이 투기 의혹이 몰아치고 있고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서 강명, 시흥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 말로만 이야기를 엄중 처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또 이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고 경찰에만 계속 맡기다 보니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노하우를 쌓았던 검찰이 수사에 관여를 하지 못하니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욱더 재촉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레임덕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등장으로 인해서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아질수록 지금 현재 권력은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땅 문제가 불거져서 문재인 대통령 전체가, 문재인 정부 전체가 지금 난간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토본 시흥시 공무원, 이번에는 시흥시 공무원이 나왔는데 제방 땅까지 샀다. 제방, 강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제방 땅을 샀다. 왜 제방을 샀을까? 뻔하죠. 그것이 수용되면은, 주택단지 신도시로 수용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샀죠. 강명에서는 6명이, 공무원 6명입니다. 6명이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했고, 시흥에서도 8명 중 3명이 5년 이내에 취득을 했다. 최근 5년 이내에 다 취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말은 제방은 별도 보상평가를 한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 LH 또 시흥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전문 지식이 다 있겠죠. 그리고 정보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하니 이런 투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무원, 시의원 부인 최소 44명이 수상한 땅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일파만파로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나서 또 엄중한 대처 어쩌고 했지만은 갈수록 또 이 의혹은 정폭되고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공직사회에 번지는 투기 의혹, 전현직 LH 직원 15명이 입건됐죠. 그 이어서 13명이 토지 보유 추가로 드러났다. 강명과 시흥시 공무원 14명은 땅을 샀고, 부천시 간부는 철도 예정지를 매입을 했다. 시흥시의 시의원 부인은 또 그린벨트를 구입을 했다. 자, 수법들이 정말 천태만장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도시 땅, 강명, 시흥, 7개동 LH 직원 추정 74명이 더 있다. 자,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은 또 LH 직원만 이야기하는데, LH 안에서도 원래 14명, 13명 이야기했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2인 이상 공유, 대토 보상 같은 것도 대상이 됐다. 전수조사를, 야당이 2018년 이후에 거래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 보시면은 LH 이어서 여당 의원, 여당 국회의원, 공직으로 번지는 투기 의혹,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땅 산 사람도 있지만은, 국회의원이 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샀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신도시의 땅을, 김경만 의원의 아내가 또 가지고 있고, 양향자 의원은 본인 명의로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 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부천 시의원은 임야를 또 사들였다. 자, 갈수록 눈덩이처럼 의혹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공직사회에서 투기 악취가 나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땅 문제가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욱더 빨라지게 만들 게 분명한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을 지냈죠. 그래서 변창흠 책임론이 팽배한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데 그냥 처음에는 변명 비슷하게 했다가 또 논란도 됐죠. 자, 그래서 문재인은 계속 땅 투기와 관련해서 엄중 대처하라, 용납 못할 비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총책임자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납 못할 비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보수 정권에 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민피용으로 지금 탈출구를 찾기를 위해서 애쓰는 모양인데, 그럴수록 좀 더욱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변창흠에 대해서 그냥 두면 정권 심판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날 테고, 자르자니 권력 누수 커지는 변창흠 딜레마입니다.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변창흠을 자르면은 이것은 청와대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레임덕에 빠져들겠죠. 여당은 보선 악영향 때문에 변창흠 고민하고 있다. 보선에 악영향을 미치니 하루라도 빨리 여당 입장에서는 내치고 싶죠. 그 정권심판론으로 4월 서울시장 부산선거 앞두고 정권심판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내치고 싶은데, 청와대는 변창흠을 경질을 하면은 2사 부동산 대책 내놓은 것이 실패했다. 이것을 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임 3개월째 장관 교체가 권력 루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일단은 변창흠 경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야지 이 선거에 악영향을 좀 덜 미친다. 이렇게 또 당청 간에 의견이 생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6일 연속 LH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부동산 그리고 선거 악영향 차단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는 지금 없는 겁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어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면을 보시면 위의 기사는 LH 의혹이 전국을 확산한다. 부산, 충청, 강주도 공무원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 자, 이 기사인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전임 정부에 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땅 투기 뿌리 깊은 부패다. 땅 투기가 지금 막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 이것을 다시 이전부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폐라고, 여권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적폐, 또 적폐. 그래서 정부 여당은 LH 사건 같은 땅 투기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간행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문재인도 어제 문재인 지난 4일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규명해서 발본을 세워놔라. 뿌리 깊은 부패 구조, 또 적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 조사 시점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까지로 확대를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실적 만회를 위해서 뒤늦게 막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자기들이 다 발표해놓고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을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부터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나와서 LH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직도 적폐 청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책임 전가하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대통령 부친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 재임 중에 갑자기 동남아로 이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죠. 문다혜 씨. 그런데 문다혜 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 그 동남아 이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의혹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또 제기를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문준영씨를 비롯해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이 아마 지금은 그냥 막 억지로 묻어두지만 퇴임 후에는 다시 다 불거질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문재인의 저격수 각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일부 언론이 확인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뉴데일리 보도인데 통신사죠. 인터넷 언론이죠. 뉴데일리 보도인데 단독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다가구를 샀다 팔아서 21개월에 1억 4천만 원 벌었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인데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 뒤에 어떤 뭐 정규 등본 같은 이런 것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다혜 씨 주택 매입 1년 뒤에 서울시가 집 주변 10m 앞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값이 올랐다는 거죠. 2018년에 구기동에 있는 집을 매각을 했고 2019년에 양평동에 집을 매입을 했는데 그 바로 1년 뒤에 서울시에서 주변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집 주변 10m 앞을 지정을 해서 2021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구기동 빌라를 5억에 팔았는데 양평동 집은 7억에 대출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상도 의원은 그렇다면은 대출도 안 받았는데 2억은 또 어디서 났느냐, 이것을 해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21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있었다. 자, 이런 의혹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 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2018년 7월 10일에 서울 구기동 빌라를 5,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리고 10개월 만에 이 빌라보다 2억 5천만 원이 비싼 다가구 주택을 샀죠. 그리고 이 구기동 빌라를 팔고 나서 태국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또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1년 9개월 만에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정도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죠. 레임덕에 빠지면은,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또 하나 보이는 것이 미래 권력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게 되죠. 자, 윤석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관심은 윤석열이 정치를 하긴 하는데 아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를 할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로 보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워낙 높게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정권 수사를 하면서 좀 지금 당장 그 보수당에 들어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수당에 들어가는 것이 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세력을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 해체 모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제가 문당권의 영남일보 오늘 기사 보시면은 일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참지대 바라보나. 그래서 윤사모가 창당을 진행 중이다. 윤사모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인터넷 팬카페 비슷한 건데 회원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서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다 위원장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당으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아직 윤석열 전 총장과 윤사모가 어떤 교감하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 그 검찰 출신 한 인사는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권력 의지가 확고하다. 국가에 대한 비전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도전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간 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묻는데 제3세력으로 등장하는 문제, 제3세력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 그러니까 뭐 신당을 만들던 무소속이든 제3세력으로 출마하는 방안, 일대의 윤석열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일대의 윤석열 지지율, 이 두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45.3% 대 45.2%.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3지대로 출마를 하던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하던 지지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인물, 윤석열 개인의 인물에 대한 지지지, 이것이 이 정당의 변수, 정당 어느 정당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윤석열은 이미 이 보수와 진보 이 틀을 떠나서 정의와 공정 이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느 당에 가든 윤석열을 지지할 거다. 물론 뭐 민주당 가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45.3% 대 45.2% 제3세력 대선 후보 윤석열이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든 차이가 없었다.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윤석열은 또 이 범야권 안에서 매기 역할도 하고 있죠. 윤석열이 갑자기 등판을 하고 막더니 그동안 그 활동을 해왔던 다른 잠룡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지금 앞다퉈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교안 4.15 총선에서 참패를 한 책임을 지고 잠시 뒤로 물러났던 한교안 전 대표도 정계에 컴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 보시면은 윤석열이 깨운 야당 잠룡들, 한교안도 11개월 만에 컴백. 자, 시점이 딱 대선 D-1년 시점, 윤석열이 등판한 시점이죠. 한교안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정계 복귀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여당의 선두인 이재명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최근에 뭐 연애도 무상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실달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을 뛰어넘을 경쟁력 확보가 이들 모두에게는 숙제다. 그렇죠. 최근에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범야당 주자들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29.8%입니다. 거의 30%가 가까운 그런 지지율인데, 2위 그 홍준표 의원은 아직 10%가 안 됐습니다. 9.6%. 거의 뭐 3배 차이죠. 그 다음에 유승민 5.7, 한교안 3.0, 3.1 이렇게 끝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총장의 이 대세론을 막는데 우선 총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대세론을 일단 막고 나서 차단하고 나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막 알리면서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정당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4월 선거가 끝나봐야 합니다. 자, 4월 선거 전초전은 또 서울시장 선거죠. 서울시장 선거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단일화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었죠.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그런데 안철수는
여론에서 앞서 있으니 여론조사로 하자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다, 큰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경선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오세훈이 무리한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론조사도 응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방식은 14일에 합의할 것 같다. 이것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세훈이 일면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 여론조사 해도 좋아. 그런데 다만 여론조사의 문항을 놓고는 또 양쪽이 상당히 삿바 싸움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은 여론조사 방식 가능성 크다, 이렇게 안철수 쪽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고, 양당 실무협상단이 오늘 2차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 TV토론 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여전히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그렇게 각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현지 언론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가서 배까지 띄웠지만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3월 1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